최상목 대행이 지금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일을 두고 지금 국무회의에서도 지금 난타전이 지금 벌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국무회의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조금 워딩으로만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 느낌을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31일 국무회의였죠. 네. 31일 지난해 마지막 날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 직무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겠다고 하니까 여러 국무위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자, 김문수 장관의 워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권한대행하고 여야 간에 어떤 합의가 있었나요? 제가 결정한 겁니다. 그럼 국회 인준도 안 받은 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이게 정당성이 없는데요. 이 매우 우려스럽고 저는 찬성할 수 없어요. 논란은 충분히 감수하겠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아니요. 이유를 나중에 이건 이제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입니다. 부위원장. 검사 출신입니다. 판사입니다. 아니, 판사 이 자리에서 출신입니다. 내가 들어야겠는데요. 아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름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그런데 내가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네. 그래. 지금 헌법재판관 2명을 최근에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저 헌법재판관 누군지도 모릅니다. 예. 그 우원식 국회의장하고도 만났었잖아요. 혹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30일 날 만났을 때 우원식 의장은 3명 다 임명해달라고 했는데 나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일이라는 거 저 잘 압니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압니다. 진짜 무한공항 사고만 아니었으면 제가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물러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퇴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발언이 다 기록되고 있는 국무회의 석상에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십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지금 최 대행이 사직하려고 했다면 사직을 하면 되지 왜?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다는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네. 김태규 부위원장이었죠. 네. 김태규 부위원장이 자기가 사표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뭐냐면 김태규 부위원장이 사표를 내버리면 이제 방통위는 아무도 없습니다. 영명이 네.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상목 권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대해서 가장 최고 수단으로 이제 거부 의사를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한 겁니다. 지금 요 뒷부분에 보면은 네. 최상목 대행이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나도 며칠 밤새워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판은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난 지금 사직서 낼 거야 하니까 김한섭 환경부 장관이 뜯어 말립니다. 사무실 가서 얘기합시다. 뭘 사무실을 가? 여기서 얘기해야지. 왜 사무실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김한섭 환경부가 좀 창피한 줄 아세요 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내가 왜 창피합니까? 내가 그렇죠. 뭐가 창피해 또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죠. 그리고 이제 네. 유상인 과기부 장관도 그랬습니다.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발표하기 전에 여당과 아무 소통이 없었습니다. 이런 국무회의를 왜 하는지 회의를 느낍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항의를 국무위원들이 하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 남겨놓고 최상목 대행은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네, 지금 격앙된 분위기는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또 격앙된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 3명 중에 2명을 임명을 네. 해놓고 나니까 마은혁을 임명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초선들이 저 최상목 탄핵해. 또 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양문석 의원 네.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에서 탄핵이 답이다 이렇게 네. 했고 노종면 YTN 기자 출신이죠. 이 정도면 됐다라는 시각, 그러니까 2명만 임명한 거 가지고서 성과라고 생각해서 받아주자는 이 정도면 됐다는 시각은 이적과 다름없다. 적을 이롭게 한다.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100원 받아야 되는데 50원 받아온 거를 지금 잘했다고 얘기를 한다고? 네. 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왔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본다면은 모든 집단이 지금 격앙돼 있는 거예요. 최상목 대행이 고심의 흔적은 보입니다. 그러니까 3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마은혁 후보 같은 경우 헌법재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전적이나 그리고 각종 이제 민노당인가요? 이런 판결이나 이런 쪽에서 편향성이 상당히 좀 심하다 이런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은혁 판사는 빼고 나머지 정계선, 조창한 2사람을 각각 한 명은 국민의힘 추천, 한 명은 민주당 추천 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묘안을 본인은 묘안이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명이거든요. 네. 그 6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의 변론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고 있지만 선고를 할 수 있느냐라고 네. 물었을 때 여전히 답을 못했거든요. 네. 못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8명을 만들어줬습니다. 8명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일정을 갈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 안에서 한 명은 국힘 추천, 한 명은 뭐 민주당 추천한 거는 뭐 나름대로 똑같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6명 가지고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나를 해소를 시켜준 거예요, 문제를.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8명 체제에서 선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그러면은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런 것까지를 다 알면서도 이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게 궁금합니다. 네. 왜 그랬을까? 저는 뭐 아무래도 경제 관료 중심의 예. 사고였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흔들리면서 일단 예. 환율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경제가 엄청나게 크게 흔들린다고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제 관료 출신의 일종의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의 위상,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신인도, 대외 신인도 네. 이런 부분을 결정해서 정치적인 논란의 이 기간을 짧게 단축시켜야 된다. 그 사명을 내가 갖고 있다.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한 건 아닐까. 저는 짐작합니다. 오늘 신문 안에 아까 저희가 읽어드린 거에서 읽어드린 국무회의에서 나갈 때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네. 외환위기가 오면 그 도대체 얘기도 누가 막을 했구나. 거냐. 네. 외환위기 오면 누가 막을 거냐. 네. 지금 이제 여러 언론들이 취재를 하다 보니까 네. 각자 조금씩 상황이 다른데 네. 외환위기 오면 누가 막을 거냐라고 하면서 최상목 연한 대행이 박차고 나갔다. 네.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게 지금 이 탄핵 사태, 그러니까 경제 관료니까 네.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해 주는 게 지금 안정에 좋다고 해서 나갔다. 그 의미를 대는 분들이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은 네. 약간 어떤 이분이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예, 예. 정치인이 아닌데 탄핵 트라우마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니까 이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이 될 때 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안종범 경제수석이 있었습니다. 네. 그 안종범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거의 모든 증거가 거기서 다 나왔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안종범 수첩. 그러니까 이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메모광이어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모든 발언들을 다 적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최순실 씨와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고 당시에 최상목 경제비서관이 그래서 그 미르라고 하잖아요. 네. 그 기업들 9개 대기업들 불러가지고 그 국정농단 중요 혐의 중에 하나였던 그 돈 이렇게 필요하다 문화 관련 재단 한 300억이 필요하다 했던 그 회의를 당시에 최상목 수석이 주재를 했답니다. 최상목 당시 비서관이. 그래서 조사도 세게 받았는데 안종범 수석의 지시를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이 뭐 업타에서 뭐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냥 놀았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랬던 분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당선자 시절부터 이제 경제 1분과 간사 뭐 이런 거로 인수위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대통령실 경제 수석이 됐죠,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근데 재밌는 얘기가 이것도 이제 아침 언론 보도에 나온 건데 그 탄핵의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이 최상목 지금 이제 권한 대행 같은 경우에는 경제 수석 시절에 네. 거의 메모를 안 했대요. 그래서 어떤 자기 책 잡힐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한덕수 부총리하고 또 다른 게 네. 이분은 지금 이제 82학번이잖아요. 네. 아직 많이 젊고 한덕수 총리처럼 이제 공직자로서 거의 다 모든 걸 다 해본 것과 좀 다른 어떤 그런 면에서 이분이 고민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할 수 있는 어떤 존재론적 고민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상목이 자기 살기 위해서 이거 했다, 뭐 이거 아니야 빠져나갈 구멍 만들기 위해서 제가 했다, 뭐 좀- 이런 주장인 거죠? 예. 네. 너무 빨리 해줘. 이게 어떤 이런 진단들도 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최상목 수석을 가까이서 아는 분들을 취재해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상목이 뺀질이처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통과시켰다 하는 또 얘기가 있는 거고 네. 저의 분석은 최상목 씨는 경제 관료이기 때문에 이 경제 중심의 사고를 했던 것은 아닌가. 또 하나는 그런 생각도 해요. 이 82학번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화 운동 시대에 대학을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통령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깊은 반발심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는 대통령이 저지른 일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의 적법성 문제에서 그 국무회의 부서가 없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 제일 먼저 그 심의하고 난 다음에 이 서명 못하겠다라고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최상목 수석이랍니다. 최상목 그 장관이었고. 그러니까 반대로 최상목 씨가 그때 아이고 대통령님 맞습니다 이러고 그러지는 박수치고 나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이런 행위를 했다면 야, 이 사람 진짜 좀 비겁하고 얍삽한 사람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대통령 앞에서도 자기는 이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박차고 나가고 한 사람이 결국은 한덕수 총리 후임으로 대행이 법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면 그거에 대한 뭐 이를테면은 여파라고 할까요? 네. 그건 뭐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총리의 대행의 대행인데 네. 총리가 임명을 하지 않고 여야 네. 합의를 요청을 했고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상당히 그때 당시 약간 이렇게 임팩트 있게 느껴졌는데 한덕수 총리를 탄핵을 할 때 네.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것은 한덕수 총리 한 명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네. 국무회의 전체,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이다라고 맞습니다. 규정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자신이 그 다음 순번으로서 대행이 됐다면 최소한 국무회의에서 맞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맞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 네. 같은 논의는 최소한 했어야 되지 않는가. 네. 저도 그런 그 생각입니다. 부분이 최상목 그 대행이 과도하게 독선적인 결정을 내렸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결정이 나왔어도 그거를 국무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떡하느냐? 아니요. 대행 의견이 틀렸습니다. 네, 저는 대행한테 동의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나왔다는 거는 저는 절차상으로 굉장히 흠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두르려고 혼자서만 했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네. 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만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의 경험 그리고 또 이번 비상계엄 과정에서 뭐 그것도 나왔지 않습니까? 뭐 윤 대통령과 또 다른 뭐 그 예산 관련 문서를 네. 받았다든지 그것이 향후 본인에게 미칠 영향 네. 이런 것들은 없었는지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상목 그 대행의 입장을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그래 경제 위기가 오니까 빨리빨리 이걸 하려고 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최상목 대행 입장에 반발하시는 분들은 이 얍삽하게 집만 살으려고 지금 이거 딜했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거잖아요. 정말 간단하게 딱 정리를 해주시네요. 네.